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71번째 무지개 빙어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유럽 빙어에 이어 무지개 빙어는 원래대로 하면 북미 빙어로 지역으로 따지면 하는 게 맞는데 옆면이 무지개색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무지개 빙어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번역한 건,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북미 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면 좀 무지갯빛처럼 좀 화려해 보이죠? 뭐 작은 거라 크게 키워서 이렇게 보도록 했습니다. 학명은 어제와 같은 속에 오스메러스 모낙스고 차가운 물에 빙어니까 그렇죠. 수심 6m 이하. 거기서 때로 서식을 하죠. 북미 양안, 그리고 북극 연안, 오대호하고 강까지 유입을 시켰어요.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잘 여기저기서 잘 크기 때문에 어, 시카고호인가 뭐 그런 호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풀었더니 잘 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획을 많이 해서 남획된 지역도 많대요. 통명은 아메리칸 스멜트, 어, 프로스트 피쉬, 리피쉬, 투스드 스멜트, 프레시 워터 스멜트. 이거는 이제 아까 오데오에다가 갖다 풀어서 프레시 워터 스멜트가 된 것 같고, 아메리칸 스멜트는 유럽 스멜트에 대응하는 지역에 대응하는 거고, 프로스트 피쉬는 뭐 당연하죠. 얼음 어, 생선이니까. 무지개 빙어고 똑같은 속이니까 당연히 목하고 가도 똑같은 바다빙어목의 바다빙어과입니다. 길이는 1피트 이내고 평균은 20cm까지 크니까 비교적 크죠? 그 뉴펀들랜드에 많은 채플린이나 아니면 그 어디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그 유찰란인가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무지개 빙어나 아니면 또 뭐죠? 유럽 빙어 같은 경우는 무게는 얼마 안 돼요. 뭐 3온스. 지금 이거 리뷰하면서 온스로 나온 건 지금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옆에 써놨습니다. 파운드가 450g인데 이거는 그거에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가늘고 원통형의 몸, 그리고 이빨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투스피쉬라는 것도 있었죠, 통명에. 등은 은빛을 띤 옆은 녹색이고 측면이 바로 무지갯빛 자주색입니다. 뭐 배는 당연히 백색이겠죠. 대부분의 생선이 그러니까. 아래턱이 돌출돼 있고 입이 눈 뒤까지 이렇게 크게 찢어져 있고요. 등지느러미가 크고 작은 지방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화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어요. 근데 다 먹습니다. 닥친 대로 먹어요. 벌레, 유충, 그리고 작은 생선도 먹습니다. 하구의 얼음 아래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얼음이 꺼지면 강에 올라가서 야간에 흐름이 적은 계열물에 산란합니다. 그리고 그 알은 바닥에 있는 자갈에 붙어가지고 2주 후에 부화하는데 수온이 좀 높으면 빨리 부화할 거고 낮으면 좀 늦게 부화하겠죠. 보통 4도 이상이 돼야 산란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컷은 대부분 죽습니다. 산란한 다음에. 보면 생물이 사는 목적은 쭉 지금까지 170마리, 110종 넘게 생선 리뷰를 해봤지만 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알을 낳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알만 낳는 게 아니고 키우기 위해서 살기도 하죠. 인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중에 노부부만 남아도 계속 사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게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고 개미나 벌, 사회적 동물들이 또 있죠. 사회적 동물은 보통 동물은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는데 사회적 동물은 자기 일을 갖다가 합니다. 벌 같은 경우도 알을 낳는 여왕벌이 있고 키우는 일벌 혹은 싸우는 병정개미 벌도 그렇고요. 싸우는 싸움벌도 있겠죠. 그리고 키우는 그런 벌도 있고 개미도 그렇죠. 일벌 같은 경우. 사람도 직업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모든 걸 자급자족했지만 요즘에는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적게 일을 하고 같은 양을 얻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고 많은 양을 얻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얻는다면 더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동물은 사람을 포함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게 그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책인데요. 어제 읽은 책은 뭐 보통 그 늙어서 병원에서 죽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죽었죠. 근데 객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죽을 때가 되면 집에 항상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죽을 때가 되면 집에서 오히려 병원으로 보내죠. 물론 집이 좁기도 하죠, 장례식을 하려면. 근데 그것도 있고 뭐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읽은 책에는 "집에서 죽자." 이런 거였어요. 그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좋고 왜냐하면 죽을 사람한테 뭐 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링겔 갖다가 꽂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스파게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죽을 거면 편히 집에서 죽는 게 좋지 않냐. 비용도 절약돼서 유가족들한테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늙어서 치매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뭐 노약한 경우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도 뭐랄까 생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정신이 뭐 반 이상 있다면 치매 환자는 제가 로망 로망 누구죠? 새들은 뭐 바다에서 죽단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치매 환자 죽는 과정을 갖다가 묘사를 한 게 나오는데 그 정신이 나갔을 때하고 제정신일 때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제정신일 때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게 치매 환자의 특징인데 제정신이 있을 때라면 가족들한테 그게 위안이 될 수도 있죠. 뭐 물론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정신이 아니라면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제정신이 가끔 돌아와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우리 인간이 항상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도 하고 뭐 교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게 혹은 취미 생활하는 게 그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라기보단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자신한테 어떤 휴식을 주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나요? 수컷은 수정한 다음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암컷은 산란한 다음에 다시 바다에 갔다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망 어획이나 낚시로 남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회로 드시면 안 되고요.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를 해서 식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오늘. 어쨌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게 다음 카페 713 번에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